계속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 보겠습니다. 박스를 보니까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해서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갑은 자기 소유의 대지를 1억 원에 매수한 을과 합의하여 을이 그 매매대금 1억 원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요거를 뭐라 부릅니까? 제3자 약관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을과 합의해서 을이 매매대금 1억 원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제3자 약관이라 불러요.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갑이 합의 내용을 병에게 통지를 하게 되면 병은 을에 대해서 매매대금 지급 채권을 취득한다. OX X 누가 통지해야 되냐면 을이 병에게입니다. 갑이 병에게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을이 병에게. 을이 뭐예요? 낙약자고 채무자죠. 그래서 을이 병에게 통지를 해서 1억 원 받을 거냐라고 해서 병이 받겠다라고 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갑이 통지를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누가 통지해야 된다고요? 을이 매수인이 통지를 해야 돼요. 매수인이 대금을 당신한테 주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그 돈 받겠느냐라고 수익의 향수 여부를 통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라면 바로 형성권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X입니다. 자, 2번 갑니다. 을은 갑과 병 사이에 계약이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도 이거 을과 병 사이를 박스 쳐보세요. 을과 병 사이를 우리가 대가관계라고 하나요? 다시 한번 을과 병 사이를 뭐라 그래요? 대가관계. 대가관계의 흠결에 대한 항변으로서 수익자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5입니다. 3번 을이 병에게 지금 지금 내용인즉슨 이 갑과 을이 1억의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이 1억이란 대금을 갖다가 지금 병에게 주라. 그래서 병이 지금 수익자가 됐는데 요 갑과 병의 관계를 지금 물어봤단 말이에요. 갑과 병의 관계는 대가 관계고 이 대가 관계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 흠결로서 여기 이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가 관계의 흠결 항변을 가지고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겠고, 자 3번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이 병은 계약 당사자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을 갖다가 이 매매 계약을 병이 뭐 해지한다든가 취소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해제나 취소 다 권한이 수익자에게는 없다는 거죠. 결론은 X. 4번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 박스 확정된 후 수익자의 의사가 수익이 확정된 겁니다. 확정된 후에는 갑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없다요, 있다요? 있다죠. 이 계약이 착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제착 사강에 의해서 이 계약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도 갑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결론은 뭐가 됐어요? X. 5번 을의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로 갑이 매매 계약을 해제하면 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X입니다. 6번 병의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에 갑과 을이 매매대금 감액하기로 합의하더라도 그 효력은 병에게 미치지 않는다. 5입니다. 자, 7번 병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 을이 갑에 대한 대금 지급을 지체하더라도 병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요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예,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계약 자체를 뭐하지 못한다.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8번 병의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에는 을은
을의 기망에 의한 착오 여부는 병을 기준으로 한다. 착오는 병을 기준,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과 을 관계에서 착오가 나오는 것이니까 병을 기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X입니다. 9번 갑이 착오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병이 이러한 사실을 갖다가 몰랐다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을과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는데 계약을 취소를 하더라도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없다 그랬으니까 X입니다. 10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됐다. 통정의 표시로서 108점 무효입니다. 갑은 그 무효를 이유로 선의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대항할 수 있다. X입니다. 11번 을의 채무 불이행이 성립을 하면 자, 을의 채무 불이행은 뭐가 있나요? 중도금, 잔금, 미지급이 그게 채무 불이행입니다. 을은 낙약자고 채무자죠.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면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계약은 해지할 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채무 불이행을 들어서 병은 수익자가 아니라 이 낙약자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5가 됐고 12번 병이 설립 중인 법인이거나 태아인 경우에 계약은 무효다 그랬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설립 중인 법인이나 태아를 위해서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3자는 현존하거나 특정되지 않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할 때 3자는 그 출생을 했어야 되고 법인 설립은 끝나 있어야 되죠. 현존하거나 특정돼 있어야 됩니다. 의사 표시를 할 때는. 다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현존하거나 특정돼 있지 않아도 된다. 결론적으로 12번 뭐가 됐어요? X. 자, 03번 갑니다. 시간은 30초 갑니다. 자, 03번 금전소비 대차기에 기하여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갑은 자기 소유의 대질 1억 원에 매수한 을과 합의하여 을이 그 매매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3자 약관이 성립됐죠?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1번 아니죠. 2번이죠. 2번. 갑이 합의 내용을 병에게 통지하면 병은 을에 대해서 매매 대금 지급 채권을 취득한다. 아니죠. 누가 통지해야 돼요? 을이 병에게 통지해야 되지. 갑이 병에게 통지했다 하더라도 대금 매매 대금 지급은 생기지 않습니다. 낙약자가 채무자가 병한테 1억 원을 저 갑이 당신한테 주라 그러는데 내가 당신한테 1억 원을 줄 돈이 있는데 받을 생각 있냐라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의사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을이 병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X. 2번 을은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무효다. 그럼 갑과 병 사이, 여기 갑과 병 사이를 뭐라고 써요? 대가관계. 갑과 병 사이가 대가관계에 흠결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낙약자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없으니까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그러니까 병의 지급 요구를 뭐 한다고요?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는 말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니까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 2번이 맞는 거죠. 3번 병의 수익 의사 표시 이후에는 을의 기망에 의한 착오 여부는 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지금 을이 기망에 의한 착오, 을이 기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3번 들고 4번 을의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매매계약을 해지하려면 병 제3자 수익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5번 병의 수익 의사 표시 이후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감행하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수익자 병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자, 2번 맞고 5번 계약의 해제입니다. 계약의 해제. 해제는 계약의 특이한 제도이나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제도다. 그래서 결론은 O입니다. 1번 별표 쳐놓고 해제와 취소는 모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는 다 똑같습니다. 효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거니까 O입니다. O. 장래에 소멸시키는 건 뭐예요? 해지죠. 해지. 예, 해지. 해제는 소급 무효를 시키는 거고 O입니다. 자, 3번 갑니다. 해제의 효과는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처분의 발생이 있으나 취소의 효과는 이미 급부되어 있을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가 발생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효와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이고 해제는 원상회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제 효과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처분 발생을 하고 취소의 효과는 이미 급부가 되어 있을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뭐라고요? O다. 그 원상회복 의무와 부당이득 반환 차이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반환 범위의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반환 범위. 원상회복은 선악불분하고 받은 이익 전부에다 이자를 붙여야 줘야 되지만 부당이득 반환은 선의하고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 전부. 반면에 악의는 다시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에서는 선의와 제한 능력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고 다시 합니다. 지금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했을 때는 선의와 제한 능력자는 어디까지 한다고요? 현존 이익 반환하면 되고 악의는 받은 이익 전부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배상까지 해주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이다. 그래서 반환 범위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원상회복과 부당이득은 무슨 차이가 난다고요? 반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부당이득 반환은 선악을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말 다시 잘못했습니다. 원상회복은 선악을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부당이득은 선악을 구분한다. 자,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니까 O입니다. O. 자, 4번 해제권의 발생 원인은 당사자의 약정이나 취소권의 발생 원인은 법정되어 있다. 해제권은 약정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법정 해제도 발생할 수 있죠. 대답이 시원찮은 걸 보니까 또 자신이 없구나. 자, 계약을 해제를 하려고 그래요. 계약을 해제를 하는 데 있어서 해제는 두 가지로 보게 되는데 어떻게 두 가지냐면 약정 해제권이 발생하는 케이스와 그 다음에 법정 해제권이 발생하는 케이스 딱 두 개로 나눠진다 이 말이죠. 그럼 약정 해제는 특약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해제는 약정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 법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다시 갑니다. 4번에 해제권의 발생 원인은 당사자의 약정이나 취소권의 발생 원인은 법정돼 있다. 취소권의 발생 원인은 법정돼 있는 거 맞아요. 재착 사각이니까 딱 법정돼 있는 거 맞는데 해제권은 사유가 두 개다. 약정 해제권과 법정 해제권 두 개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4번에 당사자의 약정뿐만 아니라 뭐도 돼요? 법정 해제도 발생한단 말이에요. 해제권에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답은 뭐가 됐다고요? X. 자, 5번 갑니다. 5번. 해제권과 취소권은 모두 형성권으로서 권리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반환 의무의 범위는 반환 의무자의 선의학에 따라 달라진다. OX. X죠, X. 왜 X예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방금 전에 정리를 했잖아요. 부당이득 반환은 선의 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다르다 그랬죠. 선의하고 악이었을 때 반환 범위가 다르다. 근데 원상회복은 원상회복은 선악을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선악 불문하고 반환 범위가 같단 말이에요. 반환 범위가 같아요. 받은 이익 전부.
받은 이익 전부에다가 금전이면 이자를 붙여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부당이득 반환은 선의하고 그다음에 제한 능력자, 선의하고 제한 능력자, 선의와 제한 능력자는 뭐만 돌려준다고요? 현존이익 남아 있는 거. 악의는 어디까지 돌려줘야 되느냐? 그랬더니 받은 이익 전부에다가 그다음에 이자에다가 그다음에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당이득과 원상회복에는 차이가 있더라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5번에 해제권과 취소권은 모두 형성권으로서 슬롯이 잘라요. 여기 맞습니다. 형성권이라는 건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해제권과 취소권 둘 다 단독행위인가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웃는데 채니까 맞잖아요. 헤헤 할 때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할 때 취가 뭐예요? 취소. 그냥 전부 다 단독행위 맞잖아요. 해제권, 취소권 둘 다 뭐라고요? 단독행위로서 무슨 건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은 일방 당사자, 일방이니까 단독이란 말이에요. 일방이니까. 일방 당사자, 그 단독행위예요.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도달만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형성권으로서 권리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환 의무의 범위는 반환 의무자의 선의하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으니까 X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해제권은 원상회복이지만 취소권은 뭐로 간다고요? 부당이득 반환으로 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결론 X였다. 6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를 하면 같은 사유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6번의 대표표 O다 X다. 자, 이거 여러 차례 했는데 민법 551조잖아요.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1, 2, 3 세 개가 나오잖아요. 계약 해지하면 소급무효, 부당 원상회복,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1, 2, 3 이렇게 세 개가 쪼르륵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있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같은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7번. 계약을 해지한 자는 원상회복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행사해야 한다. 그러면 X입니다. 둘 다 하는 겁니다. 원상회복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유 가지고 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할 수 있어요. X. 8번. 계약 해제로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은 동시이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가 아니라 동시이행 관계예요. 이거 부당이득 반환하고 원상회복하고 같은 점이라고 하면 둘 다가 동시이행 관계라는 겁니다. 공통상 부당이득과 원상회복 공통상 동시이행 관계다. 부당이득도 동시이행이고 원상회복도 동시이행이다. 둘 다 동시이행이다. 자, 그래서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가 아니라 이고 계약을 해지한 자가 먼저 원상회복을 시킬 의무가 있다. X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9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매도인이 해지한 경우에 그 해제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면 말소 등기 없어도 바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요인성. 답은 O입니다. 10번 계약 해제로 금전을 반환할 경우에 원금만 반환하고 이자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OX. 여기 써놨네요. 뭘 붙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상회복할 때 이자. 원상회복이란 말은 계약이 해제됐다는 뜻이죠. 다시 한번 계약이 해제가 되어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는 거죠. 취소가 됐을 때 무효 취소가 됐을 때는 부당 여기 무효 취소가 됐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효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는 원상회복.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1번 해제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나 해제계약 박스 해제계약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합의해제라 그래요.
다시 한번 해제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은 합의 해제다. 해제 계약은 쌍방 합의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5입니다. 다시 한번 해제 계약과 합의 해제는 동의어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해제 계약하고 합의 해제는 무슨 말이라고요? 동의어 같은 말이라고요. 같은 말. 예, 동의어다. 자, 12번 갑니다. 12번.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에 다른 특이하게 없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합의 해제가 됐을 때는 이자를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여요. 손해배상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5입니다. 합의 해제는 계약이니까 13번입니다. 해제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에는 해제 의사표시가 있은 후 등기 말소 전에 선의로 목적물을 권리를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5입니다. 자, 60번 문제를 풀어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60번. 갑소유 토지의 매수인 을이 중도금을 그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유권 이전은 잔금 지급과 동시하기로 하였는데 틀린 것은 1번. 갑이 이행, 자, 일단 문제 이거 뭐가 틀렸을까요? 번호로 합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1번 이 갑이 이행 최고와 함께 정한 상당 기간 내에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중도금을 지급하라고 이행 최고로 했는데 그 최고한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두 번째, 2번 갑이 잔금 지급일에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면 을은 중도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배상금 및 잔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갑이 잔금 지급일에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을이 매매대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일정한 요건이라는 건 뭐예요? 최고한 거예요. 일정 요건 아래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번 갑이 계약을 해지하였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은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계약 해지하게 되면 소유권이 돌아와 버렸죠. 소유권의 복귀 유인성에 따라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자, 5번. 계약이 해제가 되면 갑과 을은 선의 악이 관계없이, 거기 봤어요. 선의 관계없이 원상회복을 하고 있다. 여기 써놨습니다. 원상회복은 뭐라고 써놨어요? 선악을 뭐 한다고요? 불문한다고 써놨어요. 원상회복은 선악을 따지지 않는다. 부당이득은 선악을 따져서 반환을 하지만 원상회복은 선악을 따지지 않는다. 불문하고 반환 범위가 같다. 이랬습니다. 불문하고 원상회복과 있다. 맞네요. 자, 매매의 성립입니다. 1번 매매의 일방 예약상의 의무자에 대하여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본계약은 성립한다. 이걸 뭐라 부르냐면 예약 완결권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1번을 뭐라 본다고요? 예약 완결권이에요. 이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본계약이 바로 성립합니다. 5입니다. 2번 부동산 물건을 이전하여야 하는 본계약의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할 수 있네요. 5입니다. 3번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된 후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완결권을 행사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OX X입니다. X. 자, 지금 갑의 부동산이 이렇게 있고 이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일방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을은 이 예약권을 가지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동산이 매매로 3자 병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줬어요. 자, 그러면 이 을을 갖다가 가등기 권리자라 부릅니다.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본등기를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요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거냐 아니면 가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할 거냐 하는 겁니다. 본등기는 누구를 상대로 한다? 가등기 의무자인 갑을 상대로 해야지 양수인을 상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X가 되는 거예요. 여기 다시 봐요. 여기. 그래서 3번의 두 번째 줄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양수인에게 이전 등기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한다고요? 가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해야 돼. 가등기 의무자는 누구다? 갑이다. 갑을 상대로 본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요 가등기 권리자가 이 본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는 몇 년 내 행사해야 된다? 10년 내 행사해야 돼. 몇 년 내라고요? 10년 내. 10년 내 행사를 안 하게 되면 소멸시효로 인해서 소멸을 하게 됩니다. 10년 내 행사 안 하면 소멸시효로 소멸하게 돼요. 그러면 요 양수인은 가등기에 말소해라 라고 을한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 있어요. 양수인은 이 가등기 지어라 라고 할 수 있다니까. 몇 년 지나면요? 10년. 10년 안에 을이 본등기 안 하면 요 양수인은 가등기 지어라 라고 양수인은 을한테 가등기 권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등기법 문제로 또 나오니까 잘 보셔야 합니다. 자, 4번 갑니다. 4번. 예약 의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슬롯이 자릅니다. 예약 완결자로부터 그 기간에 확답이 없으면 예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OX. 자, 5입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요 사람을 예약 의무자라 그래요. 갑을 예약 의무자. 예약 의무자가 예약 권리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얼마의 기간을 주게 되면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것이냐, 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좀 특정해 달라라고 이걸 갖다가 최고로 할 수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것이냐,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하면 보통 기간을 주는데 상당한 기간을 줘가지고 보통 최고로 하죠. 보통 상당한 기간이니까 15일에서 30일을 줬을 겁니다. 요 기간 안에 이 예약 권리자가 확답을 안 했어요. 요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이 예약은 효력을 뭐 한다고요? 잃는다.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5번. 당사자 사이에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거 기간. 그러니까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되는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되고 요 10년이라고 하는 건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10년은 무슨 기간이라고요? 제척 기간입니다. 제척 기간이면은 법원이 직권조사상입니까? 다시 한번 제척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법원이 직권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척 기간은 법원에서 직권조사상입니다. 왜냐? 제척 기간은 중단이나 정지가 있다 없다? 없다.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를 시킬 수 있지만 제척 기간은 중단과 정지가 없기 때문에 기간을 막바로 세면 돼요. 그러면 예약을 한 날짜부터 해가지고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 날짜까지 계산하면 딱 되기 때문에 제척 기간은 법원에서 직권조사사항이 됩니다. 10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5고. 6번에 매매 예약에서 계약금의 수수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맞습니다. 계약 해제를 하고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손해배상을 배제하는 건 아니니까 뭐라고요? 5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5, 6, 7이라고 돼 있죠? 그걸 7, 8, 9로 바꿔주세요. 예. 7, 8, 9 문제를 7, 8, 9로 바꿔주세요. 지문을 5, 6, 7을 7, 8, 9로. 자,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중도금이 어느 일방이 중도금이 들어오면 매도인, 매수인 양쪽 다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는 안 돼요. 어느 일방이라도 중도금이 들어오게 하면 해지는 안 된다. X. 자, 8번.
매수인이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입니다. 매수인이 단순히 이행을 준비만 하고 있고 매도인은 계약의 배액을 갖다가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있습니다. 지금 중도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는 말이 없죠. 그럼 이거는 안 들어온 것으로 봐야 됩니다. 표시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이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과다할 때는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소송으로 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 금액이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과다하다라고 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입니다. 자, 그거 문제 풀어봅니다. 9번은 소송상에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어요. 예. 자, 61번 봅니다. 갑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번호로 합니다. 몇 번이 옳지 않다? 2번이 틀렸습니다. 갑은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는 언제까지 돼요? 중도금 지급 전까지 이행 착수 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할 수가 있고요. 2번 갑이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였으나 을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금을 공탁하여 유효한 해제가 생긴다. 공탁할 필요까지는 있다 없다? 없다.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판례가 그래요. 공탁까지 유효하지는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세 번째, 배액 상환을 받은 을은 계약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이미 배액을 상환받았다는 것 자체가 손해배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4번, 을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이 당연히 갑에게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4번 맞습니다. 요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실무상으로 다툼이 되게 많아요. 요게. 예. 그래서 계약금을 갖다가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해놓지 않게 되면 이게 돌려줄 거냐 안 돌려줄 거냐 갖고 막 싸움박질을 하는데 일단 소송으로 가면 100%다 돌려주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위약금으로 한다라고 하는 특약을 딱 써놔야 돼요. 그러니까 위약금을 하고 몰수한다는 말을 딱 써놔야 이걸 갖다가 다툼이 안 생기는데 이 특약란에다가 이거 왜 뭐가 귀찮다고 이걸 안 써놓나 몰라. 그러니까 자꾸 나오잖아요. 그 복비가 지나치다 과하다 자꾸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나치다 과하다는 말을 안 들려면 법률에 입각한 이 하자와 그 다음에 계약 해지에 관한 건도 명시를 다 해줘야 되는데 그냥 계약금 2천만 원만 받았다 그것만 써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애도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써놓으면 당연히 복비 비싸단 말 나온단 말이지. 앞으로 중개업을 할 때 좀 꼭 좀 쓰세요. 계약금 받으면 이게 위약금인지 해약금인지 그거 한 줄 써놓는 게 뭐가 어려워 그게. 자, 그래서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이 당연히 갑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5번입니다. 을의 이행 기간 중에 지가가 폭등하여도 갑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행 지체 중에 계약이 폭등하면은 빨리 최고해갖고 계약을 해지하면 되지. 이행 지체를 하고 있다는 말은 지금 잔금 못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매수인이. 자, 거기 이 문제 62번도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30초 갑니다. 자, 62번. 을이 갑소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약금에 대한 약정 없이 거기를 박스 쳐보세요. 위약금의 약정을 안 했어요. 위약금의 약정 없이 계약금 3천만 원을 갑에게 지급하였다. 옳은 것은 번호로 합니다. 몇 번이 옳다? 1번이 옳습니다. 1번이. 갑이 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부족하고 을에게 계약금의 100을 제공하면 지금
이게 됩니다. 지금 계약금만 받았으니까 중도금 받았지는 않잖아요. 중도금 안 받았으니까 중도금 지급 전까지는 2배 무료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1번이 답이 됐잖아요. 1번에 답 8개 있으니까 1번에 찍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1번을 8개 답이 있어요. 8개. 예. 2번 의뢰 중도금 지급이 지체되어 갑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계약금 3천만 원은 손해배상으로 간주되어 갑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X입니다. 왜 X예요? 위약금 특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 꿀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자꾸 이거하고 다툼이 생기니까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갖다가 갑이 꿀꺽해도 되죠. 제가 조금 전에 한 이야기 그거 계약서에다 명시하란 말 계속한 게 그거잖아 지금. 뭐가 힘드냐? 거기다 계약서에다 위약금으로 꿀꺽한다는 말을 쓰라니까 거기다가. 그거 안 써놨잖아 지금. 그러니까 꿀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복비가 자꾸 비싸다는 말 나오나. 복비가 비싸다고. 그 말 안 써놓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을이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 한 경우에는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단순히 이행 준비만 한 상태에서는 이행의 착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2배 물어주고 끝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아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을이 중도금을 자기합수표로 교부한 경우에도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데 자기합수표는 돈입니까 아닙니까? 무슨 돈 아니야? 돈이지. 자기합수표가 돈 아니면 뭔데 그게? 그러니까 중도금 들어온 것이요. 계약 해지해 못해? 못해. 그래 계약 해지할 수 없다지. 자기합수표도 돈이에요. 왜 그 중도금이 들어왔는데 중도금 들어오면 아니 중도금을 갖다가 중도금을 저거로 냈어. 지역 화폐로 냈어. 지역 화폐로. 상품권으로. 그래도 된다니까. 중도금을 지역 화폐를 들고 갖고 냈다니까. 된다고 안 된다고요? 돼요. 왜 안 돼? 자기합수표도 되고요. 금부지 들고 와서 해도 돼요. 예.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물건이 건너가기만 하면 성립하거든요. 계약은 요물 계약이니까 물건만 건너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꼭 현금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자기합수표도 중도금으로 효력을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 기출문제에 났거든요. 중도금을 자기합수표로 지급했을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느냐. 이거 우리 기출문제에 났던 지문이에요. 이 지문 그대로 출제됐어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자기합수표도 돈이기 때문에 중도금으로 효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매매 효력 갑니다. 1번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악인에 있을 경우에도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선이 무과실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하자 담보 책임은 원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수인이 뭐 해야 된다고요? 선이 무과실을 요하는 거예요. 선이 무과실을.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 매도인은 하자 담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입니다. 원칙론에 입각해서 그런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매수인에게도 저 손해일 때 전에 재수 없다는 건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자, 목도 아프다 이제. 두 번째,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효력으로서 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매매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목적물로도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이를 함께 이전해야 된다. 자, 3번 별표 치고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이걸 우리가 과실 수취권이라고 하는데 자, 과실 수취권이에요. 과실 수취권은 대금 지급을 완납했다. 지급을 완납하면 완납 시에 매수인한테 이전되는 거예요. 완납이 안 됐다. 완납이 안 돼 있으면 매도인한테 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수취권은 대금 기준으로 따집니다. 근데 소유권
소유권은 등기 기준으로 따집니다. 등기. 등기가 등기 이전을 받았느냐를 다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냐 없냐는 것은 이거는 대금을 기준 소유권이 있냐 없냐는 것은 대금을 지급했느냐 대금 지급으로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있냐 없냐는 건 대금을 지급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등기 이전 받았냐 안 받았냐고 소유권 유무를 따지는 거고 과실수권은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대금 지급을 했냐 안 했냐 갖고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매매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목적으로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대금을 쳐야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매도인이 목적으로 인도할 때 이전하지 않습니다. 잔금을 칠 때 등기를 넘겨주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매도인이 과실을 따는 겁니다. X입니다. 4번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수령할 권한 또는 신의칙상 목적물 수령 의무가 있다. 그래서 O입니다. 목적물을 수령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잔대금을 다 쳐놓고서는 등기를 안 받아간단 말이죠. 등기를 안 받아가면 계속 매도인 앞으로 세금이 나오죠. 그러니까 빨리 받아가라라고 해서 매수인한테 수령을 요구할 수 있다고요. 있다고요. 빨리 수령해가 가져가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목적물 수령 의무가 있으니까 O입니다. 5번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수한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는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O입니다. 이것도 잘 안 보던 지문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6번 매매계약 후 인도 전에 목적으로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아니죠. 과실은 대금 지급을 갖고 다닌다 그랬죠. 네, X입니다. 7번 대금 지급 기한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 이자를 지급해야 되니까 O입니다. 자, 8번째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인도 장소를 지급해야 된다. O입니다. 9번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O입니다. 10번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 기간이 있는 때는 상대방의 의무 기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니까 O입니다. 자, 거기까지 보고요. 쉬었다가 와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부터 보겠습니다.